10월 12일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챕터 20을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 챕터 19에서 그 알데하이드 혹은 그 키톤인 경우 뉴크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공부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카보닐 그룹에 대한 반응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챕터 21이 되면 21이요. 서브티션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챕터 20에서는 그 챕터 21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카복실릭 애시드 CO2H 그리고 CN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이트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나이트릴인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챕터 20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하고 그리고 노멘클레처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는 CO2H 카보닐 그룹이죠. 단지 카보닐 그룹 옆에 OH 그룹이 그 본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배웠듯이 알코올 혹은 알데하이드를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카복실릭 애시드 중에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아세틱 애시드 CH3CO2H 요 컴파운드가 아닐까 싶어요. 카복실릭 애시드의 다양한 추가적인 사례는 뒤쪽에 테이블로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멘클레처인데요.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보면 카복실릭 애시드의 노멘클레처는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노멀 체인인 경우는 알칸의 마지막 이자 대신에 오익 애시드, 좀 길어지긴 하지만 애시드니까 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CO2H에 있는 이 카본, 여기에 넘버링에서 1번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카본이 3개가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네요. 그래서 프로판의 기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판의 이자 대신에 프로파노익 애시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취환기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원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여기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취환기가 있는 그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렇죠? 따라서 펜탄이 페어르드 체인의 알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펜탄의 2를 빼고 펜타노익 애시드가 페어르드 체인 이름이 되고요. 여기 카본이 자동적으로 1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메틸은 4번 위치 카본에 취환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름은 포메칠 펜타노익 애시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자, 요 세 번째 사례는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하나의 몰레큘에 존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다이오익 애시드다 이렇게 뒤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카본이 하나, 둘, 8개 전체적으로 보면 옥탄이 페어르트 체인의 알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옥타노익 애시드, 이 경우는 이자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요 다이오라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여기서는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취환기가 2개인데요. 에틸과 메틸인데 에틸이 일단 메틸보다 알파벳에서 앞서죠. 그래서 에틸이 넘버링이 먼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3번과 6번은 어디가 1번이 됐더라도 3, 6은 동일하긴 해요. 하지만 알파벳이 앞선 에틸이 먼저 넘버링이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 그리고 3번 이 메틸은 6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8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에틸, 6 메틸, 옥탄, 노익, 다이오익 애시드, 좀 이름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릭
그 그룹에 붙어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이클링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게 되면 앞에 나왔던 오익 애시드 이렇게 붙이는 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다라고 이렇게 뒤에 그 이름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클로헥산이고요. 취한기는 OH가 하나 있고 1, 4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산의 카복실릭 애시드니까 사이클로헥산 카복실릭 애시드.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로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있다면 CO2H가 사이클릭 몰레큘에 취한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남아있는 취한기 OH는 넘버링은 일단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여기가 1번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그룹은 4번이 되겠네요. 단 하이드록시 그룹이 업, 카복실릭 애시드가 다운으로 되어 있죠. 트랜스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 하이드록시가 4번 있지, 4 하이드록시 그리고 사이클로헥산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이클로펜테인이 있죠, 그죠? 다운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릭 그룹에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니까 카복실릭 애시드. 그리고 이 더블 본드 위치만 이제 앞에 써주면 돼요. 1, 2번 사이에 더블 본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카복실릭 애시드가 그 노멀 체인에 있는 알리파틱 노멀 체인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사이클로 그룹에 붙어 있는 경우 두 가지 유형별로 해서 뒤에 끝나는 이름이 좀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자, 여기 테이블 20-1은 커먼 네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IUPAC 노멘클레처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접하고 그 사용을 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제 요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게 뭐 많은 그 거의 20개 가까운 컴파운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주로 굳이 뭐 많이 커먼 네임을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취한기가 없는 카복실릭 애시드, 포믹 애시드예요. 여기 이제 애시드라는 말이 다 빠져 있네요. 뒤에 애시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틸이 있는 CO2H, 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세틱 애시드죠. 그 다음에 그 카본 3개짜리 카복실릭 애시드, 뭐 프로피오닉 애시드. 그래서 취한기가 카본 수가 짧은 요 세 가지가 일단 상당히 많이 실험실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애시드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이 4개로 이루어진 카복실릭 애시드, 부툴릭 애시드, 요것도 뭐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직접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카본이 없고 CO2H가 2개가 있는 거, 옥살릭 애시드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중간에 CH2라는 링킹 그룹이 있고 양쪽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2개의 그 경우는 말로닉 애시드. 자,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CH2의 양쪽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경우. 자, 요거 석시닉 애시드예요. 그래서 다이카복실릭 애시드 요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요 커먼 네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랄게요. 그리고 글루타릭 애시드는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 이 아실 그룹에 대한 이름이 YL로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끝이 나게 돼요. 포믹 애시드의 아실 그룹을 포밀 그룹이다.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의 아실 그룹을 우리가 아세틸 그룹이다. 뭐 프로피오닐 그룹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것들이 여기까지는 YL로 끝나고 나머지 사례들을 보면 OYL 이렇게 끝이 나는 조금 쓰는 그 패턴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했죠. 여기 있는 커먼 네임들이다.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중에 많이 쓰는 것도 한번 볼게요. 또 더블 본드가 있고 카보실릭 애시드가 있으면 요거는 아크릴릭 애시드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자, 뭐 페닐링액 CO2H, 뭐 벤조액 애시드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으면 탈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의 커먼 네임이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 뭐 굳이 이렇게 설명은 하나하나씩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나름 꽤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고 꼭 중요한 커먼 네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얘기는 노멘클처처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나이트릴 그룹 컴파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나이트릴 그룹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카본과 나이트로젠 간에 트리플 본드를 하고 있는 이런 펑셔널 그룹을 가진 모든 화합물질을 나이트릴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노멘클처로 보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O 나이트릴 사이클릭 그룹인 경우는 뭐 카보 나이트릴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아세틱 애시드에서 나이트릴 그룹이 뒤에 카복실릭 애시드 대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세토나이트릴인 것이고요. 자, 벤조익 애시드의 CO2H 대신에 CN 그룹 나이트릴이 있기 때문에 벤조 나이트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벤조라는 게 그 커먼 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다른 사이클로 그룹인 경우는 뒤에가 카본 나이트릴로 이렇게 거쳐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사이클로 헥산이에요, 그죠? 사이클로 헥산이고 최항기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카본 나이트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이름을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1번이니까 2번 위치에 2개의 다이메칠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 다이메칠 사이클렉산 카보나이트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 그리고 나이트릴에 대한 노멘클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챕터 20의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구조 그리고 화학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CO 더블 본드니까 sp2 하이브리다이제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는 플래너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sp2 하이브리다이제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드 앵글은 119에서 120도 안팎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화학적인 특성으로 보게 되면 알코올과 같은 이야기인데 하이드로젠 본딩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형성을 하고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마치 사이클릭 다이머 형태를 이루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그래서 두 개의 다이머릭 카복실릭 애시드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머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의 하이드로젠 본딩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두 개의 사이클릭 다이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보다도 같은 카본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보다도 보일링 포인트가 좀 높아요. 자, 카본 2개짜리 에탄올의 보일링 포인트가 약 78도 하지만 동일한 카본을 갖고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는
사이클릭 다이머 의 하이드로젠 본딩이 훨씬 스트롱하기 때문에 무려 40도가 넘네요. 그죠? 보일링 포인트가 40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앞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CO 더블 본드의 OH 그리고 옆에 카본이 있다면 카본 싱글 본드가 되겠죠. 자, 요거의 이제 본드 앵글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3도 정도 앵글이 넓어져 있긴 하지만 120도에 거의 건접이 되어 있고요. 자, 본드 랭스는 이제 차이가 많죠. 카본의 싱글 본드. 자, 요건 sp3, sp2. 자, 가장 길겠죠. 150B 페코메타. 그다음에 카본과 싱글 본드 옥시전 간의 본드 랭스는 131.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더블 본드인 경우는 좀 짧아야 되겠죠. 125 페코미터. 요 정도의 본드 앵글과 본드 랭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657페이지 테이블 20-2를 보게 되면 요 같은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특성인데요. 카복실릭 애시드, 알코올과 유사하긴 하지만 좀 더 스트롱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보면 프로톤 돈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누구한테 위크하거나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한테. 즉 카복실릭 애시드는 루이스 애시드 혹은 브랜스타드 애시드처럼 애시드로서 작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여기 CO2H가 상당히 그래도 꽤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났을 때 이 프로톤을 베이스 쪽에 주게 되겠죠. 즉 애시드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RCO2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베이스에 있는 소디움 솔트 이런 형태 카복실레이트 솔트라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크하거나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나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프로톤 돈으로서 즉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카복실레이트. 자, 이 카복실레이트는 그 SN2 반응에서 또 아주 굿 뉴크레오파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특성이긴 한데 카본 수가 좀 6개 이상으로 좀 긴 경우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인 경우는 CO2H로 존재할 때는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상당히 적어요. 왜? 카본 수가 6개 이상이면 하이드로포빅해지니까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는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나오는 CO2- 카복실레이트 솔트는 아이온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크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는 워터 인솔루블 반면에 베이스 처리를 한 카복실레이트 아이온은 워터 솔루블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물로서 추출을 하게 되면 카복실레이트만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게닉 솔벤트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두 개를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텍스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그 브론스타드 애시드로서 프로톤 돈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pK 값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카복실릭 애시드의 물 이때 물에 익세스로 들어가겠죠. 리버서블하고 컨주게이트 베이스로서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H3O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Ka 값은 당연히 익세스로 들어간 물의 농도를 제외한 분자는 분모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농도, 그다음에 컨주게이트 베이스와 H3O의 농도를 곱한 게 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값이 Ka 값이고 요거를 마이너스 로고를 취하게 되면 pK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나온 카복실릭 애시드 중요한 몇 가지 그 pK 값 요게 이제 그 정수니까 여러분 보기 편하죠.
K의 값으로부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코올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 훨씬 스트롱한 애시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탄올은 pK 값이 16 정도, 반면에 여기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는 뭐 취한기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최소 4.8지, 아주 스트롱하기는 0.23까지 그렇게 스트롱한 애시디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사점은 유산 카본의 알코올보다는 훨씬 애시딕한 것이 카복실릭 애시드의 특성이다 하는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로 가면 갈수록 스트롱 애시드예요. 그다음에 요 안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위크한 애시드,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중간 그 기준점이 되겠죠. 왜? 취한기가 없는 포믹 애시드죠. 이 포믹 애시드가 3.75 pK 값을 갖고 위에 있는 게 스트롱 애시드예요. CF3라는 좀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pK 값은 더 낮아지는 즉 애시디티가 올라가는 것이죠. 스트롱 애시드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취한기들은 보면 그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들로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알킬, 알킬까지. 이런 그룹들은 포믹 애시드보다 pK 값이 높아요. 즉 위크한 애시드다 하는 이야기죠. 즉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 애시디티는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사점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카복실 그룹에 존재하는 경우 애시디티는 증가를 하는 것이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취한기로 존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애시디티는 낮아집니다 하는 그 두 번째 시사점을 테이블 20-3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일 수업 그 챕터 20의 이제 파트 2가 되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좀 전에 테이블에서 나와 있듯이 카복실릭 애시드는 알코올 혹은 페놀보다 뭐 훨씬 뭐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발음 뜻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애시딕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자, 페놀 이 pK 값이 약 한 9.9, 에탄올이 16, 반면에 아세틱 애시드는 4.7, 매우 수십만 배 정도 스트롱한 애시드고, 물론 이제 이노게닉 애시드보다는 위크하긴 하지만 오게닉 애시드 안에서는 알코올류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 애시디티가 훨씬 높습니다 하는 것이죠. 뭐 요거의 특성은 여러분 테스트 6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카복실릭 애시드는 물에서 디소시에이션 하면서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게 되는데,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카복실릭 레이트 아이온이죠. 그죠? 이때 CO2 마이너스는 하이브리드 폼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C 더블 번드 O 혹은 C 싱글 번드 O가 아니고 옥시전의 N아이온이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레조넌스 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본드 랭스를 보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로 있는 경우는 카본과 옥시전 더블 번드는 본드 랭스가 120 초반대 좀 짧아요. 그렇죠? 더블 번드니까 순수한 더블 번드니까. 카본과 옥시전의 싱글 번드는 좀 더 길어요. 135 뭐 이 정도. 반면에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 카복실레이트 아이온인 경우는 이 두 개의 본드 랭스가 동일해요. 659페이지에 보면 127 피코메타는 요거 이제 취한기가 없는 포믹 애시드인 경우고, 취한기가 있으면 요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본드의 본드 랭스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레조넌스 폼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카보킬레이트 NIO는 두 개의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게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롱한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제 알코올과 카복실릭 애시드, 애시디티 차이가 나타나는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알코올은 여기에 그 베이스가 존재하면 프로톤을 도네이팅 하겠죠. 베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알콕사이드예요. 근데 이때 옥시전의 마이너스는 그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옥시전의 마이너스가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언스테이블. 잘 안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고, 두 개의 상대적으로 보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베이스를 만났을 때 카복실레이트 NION이라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이 O-가 내려오면 더블 본드, CO 더블 본드, 그리고 여기 더블 본드가 위쪽에 옥시전의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이쪽 옥시전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옥시전 두 개 간의 레조넌스 폼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 즉 옥시전, 카본, 옥시전 세 개의 애톰 간의 파이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해요. 즉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옥시전 NION 두 개의 레조넌스 폼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죠. 즉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디스테빌라이즈가 되어 있는 알콕사이드보다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카복실레이트 이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것이고 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즉 프로톤 도네이팅 파워가 더 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알코올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애시디티는 스트롱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 수업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알코올보다는 훨씬 스트롱한 애시드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카복실릭 애시드에 취한기가 있는 경우에 애시디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로 인덕티브 이펙트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와 나이트릴 그룹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이트릴 그룹의 반응 등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 2에서 14일 수요일 수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일 월요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